자, 지금 잠시 후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요구를 한 것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안 되겠어요. 해임시켜야 합니다. 해임 건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 겁니다. 해임 건의안은요. 오늘 국회의원들 쭉 앉아 있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강원도 국민의힘의 속초 인제 이양수 고성향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무슨 이양수 얘기를 하는지 의원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지금 이 절차는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요구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하임 건의안이 잠시 후면 상정이 되는데 이양수 의원이 아니요. 저 해임 건의안은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 저 의사 진행 발언이 끝이 나면 이제 본회의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근데요,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서정옥 변호사께서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글쎄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헌법이나 법률을 이제 위반하거나 뭐 이런 게 잘못이 중대하게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요, 도대체 왜 총리 해임 건의안이 왜 발의가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이것만 하니까 이게 낯간지럽잖아요. 따라서 이게 물타기용으로 저는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거다. 이래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168명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발의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회 제적 과반수거든요. 아마 이제 저는 통과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168명이 있으니. 그렇지만 이게 그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 다른 해임 건의안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 또 이게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170명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해임 건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은 일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었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그래서 이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통과를 했는데 결론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건의.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궁금한 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 해임 건의안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표결집용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말 본인들의 모든 국가에서 받은 영향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쓰는지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대표들과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들을 독려하고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가 있는 사람을 오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다?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이며 크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대한 불복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당론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포기 내지는 기권하는 표도 나오지 않을까. 어허.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헌법과 어떻게 보면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내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각 다 사퇴해라. 내각 사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일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올린다는 것은 네. 정말 어느 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만큼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총리 물러나시오. 해임 건의안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국회 본회의에 오늘 같이 상정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현역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이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표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측한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기다릴게요. 자, 지금 이제 잠시 후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참석 숫자에 따라서 이게 가결표의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입니다. 298명. 298명 중에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295명이고요.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그래서 지금 국회 이탈표가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28명 정도가 나오면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이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상당히 이제 동정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 네. 지금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에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사실 이번에는 대표가 저렇게 병원에서 2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의 손에 대표를 넘겨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곧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내로 결과는 나와지게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그래도 이 검찰에 맞서서 우리가 좀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냈던 그 메시지의 여파를 사실 투표 결과를 보고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부결이 됐을 텐데 메시지를 내므로써 오히려 부결보다 또 부결을 생각했던 의원들도 가결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종적인 것은 의원들의 내심을 파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좀 베일에 감싸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표 결과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좀 주세요. 준비가 됐답니다. 제가 좀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들이 쉬우시겠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래도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상정이 되지만 가장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뭐 이런 것인데 현재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 국민의힘 등등 해서 120명,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기도 한데 지금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하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175명이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녹색병원에 있기 때문에 불참을 하고 윤관석 의원은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0 더하기 175하면 295명이 되겠죠. 295명 가운데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295명의 과반 이상이라 함은 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권 플러스 정의당 저쪽은 찬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면 148이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여권 플러스 정의당이 120이면 148에 28표가 모자라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등 175, 저 인원들 가운데 28명이 부결이 아니라 찬성, 가결표 쪽으로 오면 이 체포동의안은 148, 이 과반 찬성 그것을 충족을 시키니까 땅땅땅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따라서 야권에서 28명 정도가 이탈이 발생하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에요. 그래서 야권에서 저 2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 말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매우 높아요. 서정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이제 국민의힘 세력, 그다음에 민주당의 친 이재명 세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 예. 이렇게 3등분 하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과연 이게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저는 부결되면요. 반 이재명 의원들 있잖아요.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한 31명의 의원들.
예. 이분들이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허. 저는 31명이 무조건 포기한다고 서명까지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분들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최소한 이게 28표면 이탈되면 이게 통과되기 때문에 그 31명의 양심을 믿는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의원들이 이제 표를 이제 뭐 가결, 부결 이런 식으로 이제 표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150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데 글쎄요. 잠시 후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가 몇 표, 뭐 부 몇 표, 뭐 따라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하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할 텐데 결과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떠세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죠.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대국민 약속을 하셨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사실상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저버린 연유가 무엇이냐라고 국민들께서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부결을 호소했으며 그리고 민주당은 왜 부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좀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기권표 또는 뭐 가결표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0여 표 정도 나왔을 때에도 일종의 그 명단 찾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서 또 과연 누가 가결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명단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일종의 살생부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던 또 일부 의원들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당내에 좀 내부 분란이 좀 심해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결이 되든 또 부결이 되든 그러니까 박강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이제 내부 분열의 길이다. 어허.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지점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하는 그 과제가 누구에게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밖에 지금 집회 현장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자막도 나가고 있죠.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보시기에 현장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답니까?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여튼 뭐 구호 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좀 뭐 구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뭐 촛불 행동이라는 깃발도 보이고, 예, 뭐 인파의 숫자를 제가 여기서 헤아릴 수는 없으니 지금 이제 보시는 만큼 인파가 몰려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분들이 뭐 연차를 사용해서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야 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상정이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그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한 장관이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다. 뭐 후불죄라는 표현도 썼고 할부제 뇌물이라는 표현도 썼고 지난해 12월 말에 왜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줍니까? 그리고 노 의원의 그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뭔가 직접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오호. 특별히 무슨 고려할 이유도 없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말투, 쓰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나 아니면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에 있는 체포동의안 그 제안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 여구나 수식어를 통해서 자극적이거나 또 모욕적인 표현도 들어가고요. 특히 체포동의안에서는 뭐 그런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예.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혐의 사실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사를 굉장히 많이 나열합니다.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죠.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밝히고 예. 구속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 아니고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갖고는 있지만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헌법상 특권을 배제하고라도 체포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제안 설명도 그랬고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면 거의 정치 연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의 성격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도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143페이지에 기재된 이번 체포영장을 보더라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실제 법정 처단형에 뭐 36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 체포영장 아니 구속영장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국회에서의 어떤 제안 설명이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제되거나 간명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간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로우키로 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NO!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오늘도 직진일 것이다. 약간 먼저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주셨어요. 때마침 본회의장에 착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한동훈 장관이 두 손 깍지를 모은 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서정호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결정할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하. 이미 대부분 국회의원 정도면 예. 이미 가결 불결 정해졌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대국민 여론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저번에도 아주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뛰어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은 가장 차이점이요. 상당히 그 사법 방해 있잖아요. 사법 방해 의혹.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사법 방해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화영 40년직의 이울씨 만나서 회유한 거. 예. 그다음에 부인 있잖아요. 이화영 부인 만나서 회유한 거. 이런 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 이게 그 생동감 있게 예를 들어 이제 쌍방울 같으면 2019년 1월달에 그 중국 선양의 그 협약할 때 예. 그날 보면 그 북한하고 송명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건배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백현동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김인섭 씨를 아예 모른다 했잖아요. 예. 연락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도 그때 사무실도 없고 후원금도 쪼개기로 3명 1,500만 원 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하고 면회도 가고 통화도 100번이 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쭉 설명할 거고요. 또 이게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위정교사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구속사유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위정교사도 이재명 녹취록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일전에 지난 2월에 1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15분 19초 최장 기록의 이유 설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글쎄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어떤 정도 수위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 달과 오늘의 이 모습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잠시 후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지난 2월 달에는 바로 나와서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했죠. 근데 오늘은 다른 모습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만 있고 바로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지난 2월과. 자, 지금 왼쪽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모여 있네요. 뭐 이인영 의원, 윤호중 의원, 그리고 저 옆에 누굽니까? 예, 박성민 최고 좀 아세요? 조승래 의원이신 것 같은데. 의원. 아하, 그렇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치고 이제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한동훈 장관이 자리하고 있고 왼쪽 화면이 바뀌었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종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의 모습입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지금 이게 수기 투표를 한다잖아요. 네. 근데 총리는 전자로 했거든요. 어? 무기명. 근데 수기를 할 때 제가 저번에 투표할 때도 특보를 했어요. 그랬죠. 그때 방송을 못 끝낸 게 글자가요. 네. 이게 부자인지 글자를 갖다가 흘렸어 가지고 맞아요. 그때 논란이 몇 표가 됐잖아요. 야, 오늘도 또 그럴 가능성을 배제 그러니까요. 못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또 장난치 가지고 글자를 또박또박이 가부 안 쓰고 또 이게 흘렸어 가지고 논란이 있을까 싶어. 그게 걱정이 돼요. 네. 결국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하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기투표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허.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지금 벌써 이미 시작한 지 한 5분 채 안 됐는데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투표하면은 종료가 되는 순간 바로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나타나고 그것은 가부, 이 부분과 기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하는데 너무나 간편한 반면에 예.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기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든 그 논란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기권이건 아니면은 뭐 이것이 무효표이건 그거는 다 결국 그 부결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 수기라는 것 사실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의 어떤 수기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그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전자투표라는 거잖아요. 전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전산으로 이렇게 전자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이 직접 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 이런 식으로.